파운데이션이 기본적인 그런 거라서 그런지 이게 코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내느냐, 깔끔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 모티브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게 우선 작가의 코너에서 시작하고 무기둥으로 올라가는 모티브죠. 그렇게 뜬 거죠. 작가도 약간의 표는 나요. 사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잘 보이시려나. 그래도 참 깔끔하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는 못해도 비싼 책을 샀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무기둥, 작가의 무기둥 말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있는 그 무기둥을 또 해봤어요. 이게 전에 한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표가 나죠. 작가의 무기둥은 이 끝에서 단의 시작을 코너의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시작과 끝을 이 코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그러져요. 이 코의 모양이 결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쭉쭉 가주면 좋은데, 이거는 또 뒤로 뜨는 거 있잖아요. 역방향 짧은뜨기 때. 그래서 한번 갔다가 이 부분이 약간 또 충돌이 되죠. 결의 반대 방향으로, 말 그대로 역방향으로 가니까 충돌이 나서 이 부분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했어요. 작가의 무기둥과 코너에서 시작과 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 표 나는데 뒤로 봤구나. 여기에요. 이 부분이 작가의 무기둥 그대로 사용한 거고, 코너에서 시작과 끝을 똑같이 한 거예요. 어두운 색을 하면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흰색으로도 해야 하니까 이거는 제가 네이비색 새로 받은 실이어서 한번 써본다고 한 거고, 무기둥으로 하려면은 역방향이 없어야 깔끔하게 나와요. 이 부분이에요. 얘랑 여기까지만. 뒤집어 뜨는 거 없이 앞으로만, 짧은 뜨기도 앞으로 하고 한길 긴 뜨기도 앞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깔끔하게 나와요. 원했던 그 그림이죠. 근데 여기가 돌출이 되죠. 짧은 뜨기를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무늬가 다르게 나오죠. 표가 나나요? 여기 라인이 동그랗게 생겨요. 이 윗부분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마다 생길 거 아니에요. 요렇게 짧은 뜨기의 그 모양이 그대로 여기 나오니까 또 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 무기둥 짧은 뜨기, 한길 긴 뜨기 해서 하나로 보시기 편하게 해놨고, 작가의 무기둥과 뒤집어서 역방향까지 하실 생각이라면 더보기에다가 제가 타임을 걸어 놓을게요. 그쪽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연결된 영상은 짧은 뜨기, 한길 긴 뜨기, 예전에 했던 방법. 이 무늬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방향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무기둥, 한길 긴 뜨기와 짧은 뜨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단이 매직링의 짧은 뜨기 12개죠. 요거는 똑같아요. 하나. 머리가 없는 짧은 뜨기예요. 우리 항상 하던 방식이죠. 여기에서 이 꼬리실을 활용하시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루프하고 이 떠야 할 실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 전에는 뒤집어서 여기 초코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 방법은 인비저블 조인이 색깔을 바꿀 때는 인비저블 조인을 전부 다 하시면 되는 거고,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냥 쓰실 거면 인비저블 조인을 반만 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게 마무리라면 얘는 가는 것만 해요. 색깔을 바꾸지 않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 표시를 하면 이게 두 번째 코에 마킹이 된 거예요. 하나 했고 이제 두 번째 거죠. 두 번 보세요. 두 번째의 머리에 표시가 됐죠. 두 개, 셋, 넷, 다섯, 열, 열하나, 열둘 다 하고 꼬리실 당겨서 오므려주고 빼뜨기를 하든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루프만 그냥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 머리에 이렇게 마크 표시한 거 있죠. 여기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루프만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 게 두 가닥이잖아요. 끊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이 넘어간 두 가닥 루프 채로 넘어간 거 얘가 다음 단에 이 자리에다 뜨면 돼요. 그러니까 첫 코에 머리가 될 거예요. 가짜 머리 요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많이 바짝 당기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돼요. 1단이 끝이 났어요. 한길 긴뜨기예요. 이 나와 있는 이곳에서 루프를 조금 여유 있게 요거는 보이고 루프는 약간 여유 있게 해주시고 단 끝날 때 계산을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한길 긴뜨기가 똑같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한길 긴뜨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슬이나 짧은뜨기나 앞걸어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한길 긴뜨기 늘려뜨기는 또 상관없죠. 중간에 뭐가 없으면은. 그래서 시작도 한길 긴뜨기로 하고 끝나는 것도 한길 긴뜨기로 끝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실이 나왔던데 여기 다시 넣어주세요. 실 가지고 와서 통과. 짧은뜨기죠. 한길 긴뜨기는 키가 크잖아요. 사슬을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머리가 없는 한길 긴뜨기의 그 몸판 그대로거든요. 표시 마커 하시고 이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인데 끝에 한길 긴뜨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하나만 하고 출발할게요. 그냥 한길 긴뜨기 그 다음은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그 다음은 사슬이죠. 사슬 두 개 그 다음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그냥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에요.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그 루프 넘어간 거 두 가닥이에요. 걔를 머리로 보시고 늘려뜨기 두 코 사슬 두 개 그러고 나면 여기 첫 코 나오죠. 처음에 한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갔잖아요. 걔를 이제 첫 번째 머리 없는 애랑 연결해 주면서 뜨는 거예요. 감아서 실을 넣었죠. 실을 가지고 와서 세 가닥 걸렸어요.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라면 실 가지고 와서 두 가닥 통과하잖아요. 요거 실을 가져와서 통과하기 전에 한길 긴뜨기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표시해 둔데 여기죠. 이걸 기준으로 몸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좀 뒤로 넘어갔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모양의 뒤쪽 방코. 요거죠. 보이시려나?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별거 할 건 없고 그냥 바늘만 넣어주시면 연결이 돼요. 이 상태에서 떠주는 거예요. 통과할 때 2개 하는 거 얘도 같이 통과를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가닥을 통과를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2개 통과. 이렇게 하면 몸판의 아랫부분이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보기 싫게. 이제 또 넘어가야죠. 머리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표시해 둔대.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인비저블 조인의 반에 해당하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단이 끝났어요. 다음 단에는 또 여기다가 뜨면 되죠. 몸판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코너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지금 1단, 2단 했고 4단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원래 그 파운데이션은 3단에서 뒤를 보고 뜨잖아요. 뒤를 보고 뜨니까 앞에 설명드린 그 문제가 생겨서 디자인을 변형한다기보다는 그냥 앞만 보고 뜨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짧은뜨기 요것만 잘 보이면 돼요. 짧은뜨기는 나온 데서 다시 들어가세요. 똑같죠? 실 가지고 와서 통과. 짧은뜨기 했어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이죠. 코너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코너 했고요. 여기 마저 해줘야 되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 넘겨간 루프 여기에다가 마지막 하나를 떠주시고, 짧은뜨기는 연결하는 거 없으니까 바로 또 루프를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3단이 끝이 났어요. 4단 한길 긴뜨기예요. 떠야 할 실은 여기 뒤에 있고 루프는 한 코 또 앞에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멀죠. 그래서 뒤가 그렇게 이쁘지 않을 거예요. 한길 긴뜨기 똑같아요. 나왔던 대로 들어가서 실 갖고 와서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올려주고 한 코에 하나씩.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코씩 진행 방향으로 시작점이 옮겨가요. 그래서 코의 모양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표는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을 선택하실 때 좀 어두운 색을 쓰시면 더 안 보여요. 잘못된 게. 내가 뜨다가 자꾸 코를 건너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있지만, 마지막 코 왔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늘려 뜨는 거 이런 것도 없었죠. 여기 루프 넘어간대. 실 감아서 떠야 할 곳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오고, 3가닥 이 상태에서 표시해 놓은 거 기준으로 3번째 뒤쪽 반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요거예요. 뒤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뒤쪽 반코,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서 떴어요. 루프 이동.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이게 제일 표가 안 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실 때 짧은뜨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다 싶으면 인비저블 조인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끊어서 실 뽑아보면 넘어간 게 한 가닥이죠. 얘를 돌려주는 거죠. 왔던 자리로. 그러면 머리가 정말 깔끔하게 끝이 나요. 인비저블 조이는 아실 테니까 이렇게 끝이 났어요.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한 시작코가 여기까지 갔어요. 단이 올라갈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한 10단까지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이상의 단을 뜨실 때는 여기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같은 색실을 쓰시더라도 한번 인비저블 조인으로 마무리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떠야 될 거 두 번째 여기서부터 다시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방향 없이 앞만 보고 파운데이션을 뜬 거의 결과예요. 여기서부터는 작가의 무기둥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무기둥으로 예전에 쓰던 무기둥, 여기는 작가의 역방향에서 뜬 짧은뜨기, 정면에서 뜬 한길긴뜨기예요. 작가의 무기둥을 사용했죠. 그렇게 해서 코너 가운데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짧은뜨기하고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 뜰게요. 다 뜨고 나면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대신 초코 머리에 짧은뜨기로 끝을 내죠. 여기에서 이제 돌리잖아요. 다음 단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는 이 코너가 잘 보이는데 짧은뜨기는 키가 낮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마커를 하시는데 돌리기 전에 이 방향 이쪽에다가 마커를 해주세요. 몸판이죠. 몸판이 사슬이니까 마커를 해주시면은 이게 코너 표시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돌리세요. 돌리면 마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뒤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뜨실 때 코수를 제가 이 방법을 해보니까 코수가 되게 헷갈려요. 그거 좀 신경을 쓰면서 하시고 바늘을 꼽기 전에 이 꼬리실 있죠?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바로 할게요. 코너에 먼저 하나 하는 거죠. 평소대로 하면 여기가 첫 코가 돼요. 짧은뜨기 코너에 하나 했고 여기잖아요. 근데 뜨는 위치를 조금 앞으로 옮기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바로 뜨는데 여기 말고 코의 끝나는 부분이 아닌 코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다 뜰 거예요. 첫 코를 여기에 뜨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여기에 뜨고 해볼게요. 여기 떠야 되는데 바늘을 여기에 넣어요. 하나, 둘. 첫 코는 여기죠. 코너의 가운데에. 그리고 여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한 코를 앞에 당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무기둥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패드에 머리 모양하고 막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려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치만 잡아 드릴게요. 요거는 잘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13개. 여기는 15개를 해야 되거든요. 14개. 그러고 이 위치를 뜨는 위치를 앞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여기에 떠야 되거든요. 마지막은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비워두는 거죠. 그리고 코너.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는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뜰 거예요. 이게 한 가닥이 밑에 남아야 돼서 한 가닥을 밑에 남기고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머리 사슬 모양의 아래로만 들어가면 되죠. 바늘이. 코를 잘 세셔야 돼요. 코가 해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2개씩 줄어들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세셔야 돼요. 열네 개, 15개. 이렇게 하면 또 한 면이 끝난 거죠. 이거 지저분하네. 다 하고 마지막 한 코 코너 남았어요. 코너 요 표시해 둔 거 이쪽에다가 해주면 되죠. 그리고 헷갈리니까 얘는 빨리 빼고 사슬 하나 첫 코 머리에 짧은뜨기로 마무리. 그리고 코너 표시를 짧은뜨기 했을 때는 꼭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여기죠? 뒤쪽이 아닌 진행 방향으로 뜬 상태에서 진행 방향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코너 표시 됐어요. 짧은뜨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던데 한길긴뜨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짧은뜨기 끝난 상태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편물을 돌리고 이제 이 정면을 보고 떠야 되죠. 실을 떠야 될 실이 지금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루프랑 뜨는 거랑 이렇게 잡아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작가의 무기둥 할게요. 코 표시하고 여기는 코너.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에 뜨잖아요. 여기 말고 여기. 이 머리의 끝부분, 끝나는 부분에 넣는 게 아니고 머리의 시작 부분에 넣자는 거죠. 요 간격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8호로 하기 때문에 더 티가 나요. 여기에요. 한길긴뜨기. 그러고 한 가닥을 사이에 두고 또 떠주는 거죠.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또 한 면을 떠주세요. 열다섯 개. 요번 단은 17개거든요. 16개 하면 이제 코너에 들어가서 17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떠야 될 걸 미리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떴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코 사슬 2개 하고 넘어가서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가닥의 앞이죠, 위치가. 그리고 여기를 또 빼먹으시면은 간격이 엄청 넓어져요. 이렇게 쭉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쪽 부분 갈 때, 그러니까 이쪽 코너죠. 코너 하나, 둘, 세 개 지나고 네 번째 코너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뜨는 거예요. 한 칸씩 앞으로 당겨줬으니까 여기에 가면은, 그러니까 반 칸을 앞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반 칸씩 앞으로 가니까 이쪽에 가면 얘랑 또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위치에 떠줄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하고 올게요. 세 번째 면까지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면 가기 전에 이제 코너 부분을 하면 되죠. 여기는 반코 앞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면은 여기를 또 비워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이 17개거든요. 17개 됐어요. 사슬 2개 하고 코너는 똑같이 그냥 코너 사슬 2개 하나 해주시고, 이제 출발을 여기나 전부 다 반코 앞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한 가닥 뒤, 반코 뒤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부분, 무기둥과 한길 긴뜨기의 간격을 좀 촘촘하게 해서 표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 여섯, 15개. 여기는 반코 당겨서, 여기처럼 반코 당겨서 했을 것 같으면 여기는 비워두는 거죠. 이 마지막 면은 반코 당기지 않고 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둘, 넷, 16. 그러니까 코너 가기 전에 마지막 코죠. 그렇게 하고 코너 표시해 둔대.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짧은 뜨기로 마무리. 그리고 마커는 편물을 돌리지 않고 가는 진행 방향, 여기에 표시를 해주기. 그리고 다시 돌려서 또 뜨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표시가 여기는 그냥 한 거예요. 반코를 당기지 않고 뜬 거. 여기는 반코를 당겨서 뜬 거. 이 무기둥이 표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표가 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를 조금씩 뜨는 위치를 변경을 해준 거예요. 별건 없지만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시작과 끝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짙은 색일수록 티가 덜 나요.